국회 국방위원장이고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성일종 의원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암동에서 뵀었는데 오래, 목동에서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네요.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예. 늘 일단 방송 나가면 예. 인기가 많으시니까 이 방송도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덕담 고맙고요. 그래도 제가 질문은 또 할 일은 한다는 거 아시죠? 예. 원래 알고 있습니다. 예. JTB 계실 때도 방송 나갔을 때 늘 날카롭게 질문을 하셔서 예. 힘들었죠. 제 특징이 이제 웃으면서 아픈 질문하는 게 제가 특징입니다. 오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예. 앞서 제가 단죄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의 판단이니까 예. 이 부분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민 어느 분이든 음. 그게 잘못됐다라고 다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이제 예. 그것이 내란이냐 아니냐는 법의 판단에 맡겨보자는 거였고 경계가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예. 또 당시에 보는 진영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가를 허무는데 예. 많은 역할을 했던 게 다수 의석으로 그 당시에 야당이었어요. 오죽했으면 뭐 대통령의 특활비라든가 검찰의 특활비, 감사원 이런 것까지 다 치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정권 잡으니까 그거 다 복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정치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들도 많았던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이 비상대권을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많았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과연 비상대권이냐 내란이냐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예. 이제 그것들이 법원의 판단을 지금 앞두고 있으니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예. 일단 뭐 이진관 재판부 또 류경진 재판부에서는 이거는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그래서 내란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같은 사실은 뭐 사람은 다르고 재판부는 다르지만 같은 사건이죠. 12월 3일 불법 계엄에 대해서 판단한 거니까요. 예. 그게 이제 법관이라고 하는 것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예. 법관의 그분이 바라보는 법의 원칙과 그리고 그분이 바라본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오늘은 또 다른 재판부의 다른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니까 예. 한번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오후 3시에 지켜볼 텐데 원래 요 내용은 질문지의 좀 뒷부분에 가 있는데 제 안컷도 이제 비슷하게 있어서 연결돼서 이 부분부터 많이 좀 여쭤볼게요. 괜찮으시죠? 그러면요. 예. 예. 일단 여쭤보면 장동혁 대표가 설 연휴에 여러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그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음. 한 매체하고 인터뷰에서 그거에 맞는 그러한 의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예. 그거야 뭐 어떻게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 대표로서 당의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될 테니까 예.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이야기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성일종 의원님은 당의 중진이시잖아요. 그러면 국방위를 또 맡고 계시기도 하고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전에도 제가 국방위를 하면서 당시 야당이죠.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제가 국방위를 바로 열어서 이걸 국민들한테 다 보실 수 있도록 상임위를 열어가지고 예. 그 당시에 관련자들을 다 불러서 할 수 있도록 다 했었거든요. 예. 그만큼 이 사안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계엄이 났었을 때는 국방위 전체가 일본에 가 있었거든요. 유엔사 후방 기지에 대한 예. 그 여러 가지 시찰 때문에 그래서 그거로 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이게 감출 것도 없다.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알리자고 하는 그런 판단이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활동을 그렇게 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재판부에서 나오는 판단을 좀 지켜보시고
또 그게 2심과 3심이 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나 1심이 나올 때 어느 형태로든 당에서는 당대표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게 될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당내 뭐 일부에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많은 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윤과의 절연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 부분은 절연이라고 하는 것은 좀 굳이 절연이라고 할 게 필요할까? 무슨 얘기냐면 예. 탈당을 해서 절연이 이미 된 상태입니다. 그럼 다시 자, 여쭤볼게요. 그런데 고성국 씨나 전환기 씨, 아니 특히 제가 전환기 씨 같은 요 말씀을 경우는 제가 하나 좀 예. 드릴게요. 절연은 이미 끝났는데 국민의 눈높이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는 절연 상태는 이미 탈당을 해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됐다라고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여러 차례 나왔고요. 예. 그런데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났었을 때 국민의 눈높이에 국민께서 실망하셨던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이지 절연은 전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절연 불법 계엄이 잘못됐다라는 당의 공식 메시지는 있었지요. 근데 그렇습니다. 자꾸 절연의 분명한 언급을 요구하는 건 당 지도부가 전환기 씨나 고성국 씨처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윤 어게인을 외치는 분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절연을 보다 강하게 언급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선거를 앞두고 있고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국민의 눈높이가 있는 것이죠. 예. 그 눈높이에 당이 과연 이게 부합을 하고 음. 있느냐. 강성 지지층도 있지만 예.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아끼는 또 중도층에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에 대한 그러면 눈높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표께서 아마 저는 얘기하실 거로 봅니다. 중도층에 예. 뭐 지금 말씀을 제가 이해하면 좀 애매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좀 아둔한데 이해를 하면 아니, 아둔할 거 없습니다. 그대로 받으시면 중도층에 됩니다. 소구하는 목소리는 낼 것이고 절연은 굳이 뭐 언급할 필요까지 있냐? 이미 탈당한 분인데 요 정도 톤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그 톤이야 제가 알 수 없지만 예. 그 톤이야 이제 지금 뭐 많은 그 우리 박안커께서 네. 말씀하시는 것은 절연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당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적으로 보면 이 정치적인 문제는 당대표의 고민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당대표께서 매체에다가도 얘기를 하셨고 그랬으니까 그걸 한번 지켜보시죠. 당원인 전환기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월 9일 날 한 얘기인데요. 윤 어게인과 함께 갈 수 없다는 말이 장 대표의 공식 입장이냐 3일 안에 답하라. 일단 여기에 대해 답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꾸 절연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건 분열의 씨앗이 된다는 게 장동혁 대표의 답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정황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환기 씨나 고성국 씨 같은 윤 어게인 사실 상식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상식 저 끝에 멀리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재차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당은 저희 당이든 또 민주당이든 강성도 있고 예. 또 온건한 분도 있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 그 모든 것을 당대표가 하나하나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예.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존재 자체도 우리가 필요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역할을 할 때도 계시지만 또 다수의 여러 또 온건하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당대표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중심을 잡고 국민의 눈높이가 어디 있느냐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지 예.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말씀을 얘기하고 응대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저희 당에 107명이 있는데도 그 국회의원도 다 국민의 선택을 받고 나와 있는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분 한 분 한 분의 얘기에 대해서도 당대표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수많은 당원들 속에서 그 한 분 한 분이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서 그거를 당대표가 대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민주당도 똑같습니다. 그게 약간 이제
많은 분들이 납득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 중에 그분들도 그분의 목소리에 역할이 있고 또 총체적이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절연을 요구하는 분들의 목숨은 이분들의 역할은 없고 총체에서 이분들은 배제되고 빠져야 된다. 왜냐하면 헌법 테두리 바깥에 있기 때문에 고성국 씨나 전한기 씨 계엄을 두둔하고 윤호개인을 외쳤던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흡수할 수 국민들이 있는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국민들이 헌법을 다 어떻게 외우고 살겠습니까? 예. 정치적인 의견은 사상의 자유를 우리가 보장하고 있듯이 예. 모든 것은 열려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그런 와중에서 각각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건데 그것들을 누가 그걸 제어하고 하지 말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또한 정치적인 자유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갖고 있는 공당의 당대표는 그 모든 것들을 어우러서 나름대로 당의 의견을 중심을 잡아가지고 내는 것이지요. 그거 하나하나를 응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은 하신 것 같고요. 설 명절 때 아무래도 지역에 앞서 일부 했던 박수현 의원님도 사실 충남이 지역구고 성일종 의원님도 충남이 지역구죠. 같은 지역에서 약간 더 서쪽에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보령 서천. 예, 그렇습니다. 앞서 국민 눈높이도 얘기하셨는데 지역 민심은 어땠습니까? 지역 민심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 많이 만나죠. 시장도 가고 예. 그러면 갈려 있습니다. 그게 음. 정말로 지역 민심입니다. 음. 저희 당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 당에 대한 아쉬움도 얘기하고 예. 이 정권이 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다 흔들고 있잖아요. 다 지금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그게 사심제. 사심제가 이게 가능합니까? 재판소원제대가 그렇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정확하게 최고법원은 대법원으로 한다. 그래서 101조 헌법 10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최고법원 대법원으로 하고 각급의 법원으로 이렇게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고법원이 대법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심제로 가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것도 판단을 한다? 헌법재판소는요. 여기는 정치재판하는 겁니다. 정치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데예요. 근데 여기로 가자고 하는 게 이게 헌법에 맞습니까? 예. 그렇지만 저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민주당이 일당이 돼가지고 그 어떤 법도 지금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헌법이 붕괴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을 하셨고 예. 또 대법관도 26명으로 한다 그럽니다. 지금 법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게 베네수엘라가 망할 때 저 독재 국가로 갈 때 했던 방식 그대로 한 겁니다. 지금 대법관이 필요할 거예요. 조금 더 증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예. 법원에 맡겨서 그 업무 조정을 하도록 또 법원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맡겨야지 이거를 국회에서 다수 의결로 밀어붙이는 게 맞습니까? 또 법 왜곡죄. 지금 사법개혁 이른바 민주당이 주장하는 3법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이게 다 헌법 개혁입니까? 체계 바깥에 이게 있다라는 무슨 말씀이신 거죠?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민주당의 개혁이라고는 그럴듯한 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지. 국가를 예. 파괴하고 있는데 이 법 왜곡죄도 그렇습니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리면 법을 왜곡해서 판결을 했다 해가지고 그 법관을 갖다 처벌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세상 천지에 전 세계 이런 법이 있는 나라가 공산주의 빼고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아주 컸지요. 또 민주당 분들 만나보면 코스피 잘 나가고 예. 잘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영으로 다 갈렸기 때문에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듣기 좋은 거를 중심으로 듣는 시간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하신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그런 건 쟁점이고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윤과의 절연을 명확히 하자는 상태에서 얘기하니까 울림이 적은 것 아닌가. 얘기할 만한 것도 통하지 않는다. 그 부분도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예.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었지요. 예. 그건 계속 요구가 있는 이거는 지금의 이 민심의 이야기가 아니고
계엄이 난 이후부터 있었던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치로 나온 겁니다. 지난 연휴 앞에 있었던 갤럽의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10일과 12일에서 1000명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3%. 상당히 높은 편이죠. 대선 득표율보다도 뭐 한 25% 30% 가까이 포인트로는 그러니까 퍼센트로는요. 높은 겁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인제 좀 우리가 분석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여론조사는 그래도 과학적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신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근데 이 방식이 두 개가 있어요. 전화 직접 예. 여론조사가 있고 ARS 같은 음. 경우가 있는데 인제 또 질문을 설계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예. 근데 갤럽에서 한 거는 절반 정도가 차이가 나요. 음. 절반 정도가 차이 나고 ARS로 한 거는 8%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근데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아마 그냥 여기는 직접 대면이니까 비교적 계엄과 관련된 우파 진영의 사람들께서는 샤이 보수가 있지요. 대답하기를 좀 꺼려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예.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거고 그냥 기계음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좀 덜 음. 그래도 뭐 의견을 표시하는 게 이게 많으니까 한 8%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 추세선에서는 분명히 좀 차이가 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앞서 없습니다. 이제 절반 얘기하고 8% 얘기한 거는 당 지지율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렇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은 44, 국민의힘은 22. 12입니다. 딱 예. 절반이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예. 장동현 대표도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한 인터뷰에서 샤이 국민의힘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있는 게 아니라 존재를 해왔죠. 또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정권을 잃어가지고 힘들 때는 민주당 지지가 또 그렇게 또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전화 면접 조사 같은 경우는 통상 응답률이 10%가 넘기 때문에 고루 의견이 나오는데 ARS 조사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보통 4% 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만 답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물론 너무 샤이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강성 지지층 얘기들만 나오다 보니까 엇비슷하게 좀 차이가 덜 나게 나온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게 역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전화를 받았었을 때 예. 강성 지지층일수록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지요. 예. 그게 바로 샤이 보수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역으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대답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선거는 보통 총선 같은 경우 60% 넘고 대선은 77%, 지선은 보통 50% 후반이나 지난번에 아주 낮아서 50%였습니다. 그러니까 4% 내외의 ALS 응답률로 민심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선거를 대비한다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투표층 같은 경우는 그 웨이트에 따라서 조금씩 좀 참여율이 좀 떨어지지 예.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바라보면은 지금 아무래도 샤이 보수층을 갖고 있는 저희 당 쪽이 좀 불리하겠구나라고 하는 게 많은 분석가들이 예.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풀려면 눈높이에 맞춰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까? 이제 그게 당의 혁신 부분인데 예. 당의 혁신 부분이고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동의를 좀 하셔야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했었을 때 저희가 대선에서 졌잖아요. 예. 또 지방선거에서 그 당시에도 완패를 했습니다. 예. 대구 경북 빼곤 다 졌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1대 들어와서 103석을 건졌어요. 대패했죠. 그러고 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왔습니다. 예. 모셔와서 그 당시 딱 두 가지를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드린 메시지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예. 이 부분을 정강정책에 넣고 그리고 호남 동행과 약자 동행을 하면서 우리가 아주 낮게 갔지요. 그러면서 이제 큰 사건이 터지는데 박원순 오거돈 성비위 사건이 나면서부터 그 당시에 또 부동산 정책이 아주 실패를 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과 부산에서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이기고 결정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30대 예. 젊은 보수층을 당의 대표로 세우면서 당이 확 변했지요. 예. 그러면서 당이 이제 새로운 기회를 맞아서 정권 교체를 우리가 이루었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아마 저희가 변하고 이런 또 혁신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때에 '아 이 당에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저는 기대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서 당원의 기본소득을 넣었죠. 이번에 뺀다고 그러던데요. 어떻게 빼겠습니까? 기본소득은 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당원에서 빼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그럼 겁니까? 그걸 왜 뺍니까? 예. 왜냐하면 AI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예. 많은 일자리들 AI가 대체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나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리 되면 우리가 앞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큰 변화하는 이 틀에 국가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나, 그런 와중에는 기본소득 플러스 여러 가지 이 정책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강령입니다. 그거를 미리 내다본 건데 그걸 어떻게 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일부 보도에는 뺀다는 얘기가 나와서 아마 여쭤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잘못 그런 보도된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의원님은 기본소득, 어떤 약자의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맞춰주는 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당연하지요. 이 시대 흐름에 국가의 틀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리양이 옛날에 썼었던 그런 한 20년 전에 벌써 썼었지, 10몇 년 전에 썼었죠. 예. 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거였는데 그런 시대가 지금 현재 너무도 빨리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보다 너무도 빨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당의 정체성을 보다 당규 개정에서 당의 정체성을 우파로 보다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럼 여기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정체성하고 시대 변화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 당의 정체성입니다. 음. 시대를 앞서가면서 국민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고 또 편안하게 국민들을 살게 하고 예. 그리고 좋은 그 먹거리를 잘 만들어서 네.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국민이 미래로 나가고 국가가 나가는데 예. 그 정당은 거기에 선도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강 정책을 더 미리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정당의 책무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산업사회, 아니 산업혁명 시대가 왔는데 농업의 시대에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예. 이제는 정보화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AI 시대에 이 완전히 또 다른 세계로의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필요하다.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당은 준비를 해야죠. 일부 보도에는 국민의힘의 당명 변경, 이미 최고위에 장동혁 대표에게 2개 정도가 올라갔다, 후보군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체로는 자유와 공화가 핵심이다. 성일종 의원님은 어떤 게 낫다고 보세요? 이 부분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당원들 투표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 예. 결과는 발표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당의 큰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당 지도부의 고민이 녹아 있을 거예요. 예. 당명은 2개 정도로 압축이 됐다라고는 이야기를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직 의총에 보고된 건 없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의 큰 변화와 또 국민들한테 우리 당이 나가기 위한 그 상징적인 의미로 당명을 바꾸는 거니까 그건 아마 당에서 의총에도 보고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개 정도가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다라는 얘기로 마지막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